파트 2 실제 지급 가격 주제 5 실제 지급 가격 총론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 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 물품에 관한 기술 지원에 필요한 비용.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 물품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운송 관련되는 비용. 3.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4. 연불 조건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한 연물이자. 시행령 제20조 2. 1.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그 밖의 간접 지급 금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 물품의 대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 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 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3.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 구매자가 외국 훈련비, 외국 교육비 또는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4. 그 밖에 일반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금융비용 등 구매자가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 2.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가상 금액 외에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행한 활동 비용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간접 지급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3. 법률 제30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서 수입 물품에 대한 연불이자를 빼는 경우 해당 연불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한다. 1. 연불이자가 수입 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구분될 것. 2. 금융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을 것. 3. 해당 물품이 수입 신고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그 이자율은 금융이 제공된 국가에서 당시 금융거래에 통용되는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을 것. 고시 제16조 실제 지급가격. 1.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는 금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하 실제 지급 가격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 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금액. 2.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이후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이루어지는 가격에 대한 환불,
감액 등은 실제 지급 가격을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입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기 이전에 규칙 제3조, 제3항, 제3호 각 목의 음,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격 조정 약관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해당 수입 물품의 가격이 해당 가격 조정 약관에 따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관련 협정 제1조 제1방법에 대한 조회, 실제 지급 가격에 대한 조회. 1.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에게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 일례는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가 청산하는 경우이다. 2.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에 대한 비용의 평가 처리. 제8조 가산요소에서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외에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해 간접 지급 금액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되지 아니한다. 3. 공제요소. 아래의 부담금 또는 비용은 수입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별되는 경우에 과세 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A. 산업설비, 기계류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 물품에 대해 수입 후에 수행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 지원에 대한 부담금. B. A는 그렇고 B는 수입 후의 운송 비용. C. 수입국의 관세 및 제세. 4. 수입 물품과 관련성 없는 지급의 평가 처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한 가격을 말한다. 따라서 수입 물품과 관련되지 않는 배당금 또는 기타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이전되는 과세 가격의 구매자로부터 판매자로의 이전은 과세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부속서 3. 3의 칠항.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수입 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 금액을 포함한다. 공거 의견 2.1. 동종 동질 물품에 대한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 여부. 1. 동종 동일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의 목적상 수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2. 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였으며 가격이 동종, 동질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단 단순한 사실이 해당 가격을 제1조의 목적상 부인하는 이유가 되지 않아야 된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당연히 협정 제17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한다. 사례 연구기 12.1. 제조원가 이하로 수출 판매된 물품에 대한 평가 협정 제1조의 적용. 거래 사실 1. B국의 수입자 A는 T국의 수출자 S로부터 제조 공정에서 소비되는
고품질의 부품을 구매한다. 수출자 S는 특정 산업 분야에서 판매하는 다국적 대기업의 자회사이다.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는 특수관계는 없다. 모든 협상은 현재 재고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합의된 가격 수준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수입자 A에게 통지한 수출자 S에 의해 결정되었다. 수출자 S는 비국의 소재지가 없이 판매를 해당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로 본다. 성공적인 시장 진출은 회사에 상당한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이들 그룹의 보다 수익성 있는 특수관계 회사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는 가격 수준에 영향을 주었다. 2. 세계 경제 상황으로 인해 수출자 S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생산 비용보다 30% 낮은 가격에 재고 물품을 팔아야 했다. 수입자 A가 주문한 부품은 이 범주에 해당한다. 하지만 마케팅 기회를 이유로 수출자 S는 생산 비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데 동의했다. 질문 3. 평가 협정에 따라 과세 가격은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가? 과세 가격의 결정 4. 수입 물품에 대한 과세 가격의 우선적인 기초는 거래 가격이며, 즉 거래 가격은 특정 요건 제1조를 전제로 하여 제8조에 따라 조정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제1조에 대한 주의 5. 제시된 사실은 수출을 위한 판매가 수출자 S와 수입자 A 간에 합의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6. 검토 중인 사례에서 당연히 협정 제17조의 규정을 조건으로 제1조에 따른 거래 가격을 부인할 근거를 제공하는 징표는 없다. 알려진 제한은 없다. 평가 대상의 물품과 관련하여 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조건이나 사정은 없다. 수출자 S와 수입자 A는 판매 가격에 합의를 했다. 그 가격은 재고를 구매할 수 있을 때에만 조건부이다. 마찬가지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후속 판매에 따른 사후 귀속이 또 없다. 제시된 사실에 기초로 하면 제15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특수관계도 없다. 7. 그러므로 거래 가격을 부인하고 과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다른 조항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가 협정 제1조에 규정된 조항에 다른 근거는 없다. 8. 공고 의견 2.1은 가격이 동질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가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이 제1조에 따른 거래 가격을 부인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마찬가지로 이 사례에서 가격이 판매자의 생산 비용보다 낮고 판매자에게 이익이 남지 않는다는 단순한 사실이 거래 가격을 부인할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 결론 9. 제시된 정보에 기초하여 과세 가격은 수입자 A가 수출자 S에게 지급한 제8조에 따라 조정된 가격을 사용한 거래 가격을 기초로 계산되어야 한다. 예 3.1 덤핑 가격으로 판매된 물품 1.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제6조에는 덤핑을 한 국가의 상품이 그 상품의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국가의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또한 덤핑은 회원국 영내 기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 산업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비난받아야 하며 덤핑 방지 관세로 상쇄하거나 예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평가협정에 대한 일반 서설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평가 절차, 덤핑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평가 절차가 덤핑 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아니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떠한 종류의 덤핑이 의심되거나 입증되는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는 적용 가능하다면 수입국에서 유효한 덤핑 방지 규정에 의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은 쟁점이 될 수 없다. A. 제1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로 거래 가격을 부인하는 경우. B. 거래 가격에 덤핑 마진을 고려한 금액을 가산하는 경우. 3. 상기와 같은 이유로 덤핑의 평가에 적용되어야 하는 처리는 동질 물품의 일반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주제 6. 상계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관련 협정 제1조 일방법에 대한 조회 1. 실제 지급 가격의 정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 물품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이다. 지급이 반드시 화폐 이전의 형태를 취할 필요는 없다. 지급은 신용장 또는 유통증권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간접 지급의 일례는 판매자가 지고 있는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매자가 청산하는 경우이다. 공고 8.2 종전거래에 관한 신용채권의 협정에 따른 처리 1. 종전거래에 관련하여 발생한 신용채권은 동채권의 이익을 받는 물품을 평가할 때의 협정에 따라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가?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신용채권의 금액이 이미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해당하며 이에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수입 물품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임을 명시한 제1조 제1항법에 대한 주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신용채권은 지급한 가격의 일부이며 평가 목적상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신용채권을 발생시킨 종전거래에 대하여 세관이 용인하는 평가 처리는 현 선적분에 대한 적절한 과세 가격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별개로 결정되어야 한다. 종전의 선적 가격에 대하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국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거래 상황 1차 거래 A와 B는 노트북 10대를 대당 1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 A는 B에게 노트북 10대를 선적. B는 A에게 노트북 10대의 대금 1000만원을 송금. 2차 거래 A와 B는 노트북 5대를 대당 100만원에 판매하기로 계약. A는 B에게 노트북 5대를 선적. B는 A가 1차 거래에서 선적한 노트북 1대가 불량인 것을 발견함. A는 B에게 1차 거래에서 선적한 불량 노트 1대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B의 대금 지급 방법 1안 B는 A에게 2차 거래와 관련하여 노트북 5대의 대금 500만원을 송금하고 A는 B에게 30만원을 송금함. 직접 지급액 500만원, 실제 지급 가격 500만원. 2안
B는 A에게 2차 거래와 관련하여 노트북 대금 500만 원을 송금하지만 보상금 30만 원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470만 원을 송금함. 직접 지급 금액 470만 원 플러스 간접 지급 금액 상계 30만 원, 실제 지급 금액 500만 원. B 기준 2차 거래 채무 500만 원, 당해 거래 채무, 1차 거래 채권 30만 원, 종전 거래 채권 지급액 470만 원. A 기준 2차 거래 채권 500만 원, 1차 거래 채무 30만 원, 영수액 470. 주제 7. 하자보증비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2항 본문 각 호 외의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시행령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 법 제30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밖의 간접 지급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 물품의 거래 조건으로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 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대한 해당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 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금액. 관련 협정 여의 20.1 하자 보증비 개요 1. 상업 거래에 대한 하자 보증의 적용과 그 관련 비용의 다양한 특성은 세관 당국에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이 예에는 하자 보증비 처리에 관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수입 물품과 관련된 하자 보증의 문제는 주로 두 가지 다른 기술위원회의 문서에서 제기되어 왔다. 즉 A. 사례 연구 6.1 하자 보증 보험료 그리고 B. 제1조 제1방법에 대한 주회에 규정된 유지 하자 보증의 차이에 대한 해설. 3. 특정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례 연구 6.1은 하자 보증 보험료 금액이 어떻게 청구되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정의에 포함하며 거래 가격에 대한 요소라는 일반 원칙을 전달하고 있다. 더욱이 비록 사례 연구에서 하자 보증이란 용어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례 연구는 무엇보다 보험 인슈런스 하자 보증과 보험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두 개념의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 하자 보증의 정의 4. 상기 2달러의 B에서 언급한 해서서는 하자 보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하자 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이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 보증의 한 형태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 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만약 그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하자 보증은 무효가 될 수 있다. 하자 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 하자 보증의 지급 형태에 따른 평가 처리 5. 기본적으로 두 가지 상황이 제기된다. A. 판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 보증의 위험을 떠안는 경우로서 하자 보증 제공은 물품 가격에 반영이 된다. B.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하자 보증의 위험을 떠안으며 물품 가격에서 이 점이 감안된다. 판매자가 수행하는 하자 보증
송품장에 기 포함된 경우. 6. 하자 보증이 물품의 단위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며 협정에 따른 하자 보증비 처리에 있어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자가 고객에게 하자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 가격 책정을 할 때 이 점을 고려할 것이다. 하자 보증에 기인한 어떤 추가 비용도 가격의 일부가 되고 판매 조건으로서 지급이 된다. 이 경우 협정은 어떤 공제도 허용하고 하지 않으며 하자 보증의 비용은 비록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과 구분된다 하더라도 거래 가격의 일부이다. 송품장 가격과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 보증을 부담시키는 경우 판매자는 물품과 별도로 하자 보증비를 청구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사례에서 하자 보증비는 말할 것도 없이 여전의 수출을 위한 판매 조건이고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총지급 즉 지급의 일부로 고려된다. 판매자가 하자 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8. 만약 판매자가 하자 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하는 경우 이는 거래의 분할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판매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제3자가 수행한 어떠한 하자 보증 위험도 판매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수입 물품에 대해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 금액으로서 제1조 제1방법에 대한 주에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은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실제로 실제로 행하였거나 행할 모든 지급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부속서 3, 제7항에 더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이행을 약정한 제3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한 경우 해당 지급은 수입 물품의 거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자와 특수관계인 다른 당사자가 하자 보증을 이행하는 경우에도 역시 동일하다. 구매자가 수행한 하자 보증. 9. 제5항 B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구매자가 자기 계산으로 하자 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 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 보증이 구매자 자기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 제1방법에 대한 주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하자 보증 계약. 10. 거래가 하나는 물품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자 보증에 대한 것이 두 개의 별개의 계약의 대상